안녕하세요.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문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생역사 토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림과 휴식의 공간 간이역이라는 주제로 배재대학교 건축학과의 김정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간이역에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정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될까요? 오늘은 간이역, 그 중에 이제 나주역과 남평역, 그다음에 인피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간이역이라고 하면 뭔가 소박스러우면서도 낭만적인 공간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이 간이역이라고 부르는 이 역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간이역, 우리가 역은 이제 보통역하고 간이역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보통역은 역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이제 보통역이고, 그다음에 간이역은 주로 이제 역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열차만 쉬는 곳이 이제 일반적으로 간이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간이역은 좀 규모라든가 이용자 수, 그다음에 이제 부속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간이역이라고 하는데, 간이역은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이런 이 전라도 지역에 이제 평야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채소라든가 잡곡이라든가 쌀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일상으로 넘기는 그런 산업 통로로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간이역에서 여러 가지 뭐 교류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사람이 정보도 모여서 얻고. 혼담 이야기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마을 이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는 정보 통로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 뭐 사람들이 모여서 춤도 추고, 그다음에 여기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런 문화 통로로서 이 간이역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종합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생활과 아주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나주역 내부를 둘러다 보니까 좀 색다른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간들이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여기가 대합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여기서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는 공간이죠. 그래서 휴식도 취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시면 뭐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 시간표는 당시 나주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오고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이 나주역에 대한 정보가 시간표에 다 응축돼 있죠. 가격과 그다음에 뭐 시간의 움직임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역무원이라는 역무 공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쪽에 보이시는 공간이 이제 미세기 문으로 해서 도로래처럼 돼 있어서 문이 손쉽게 열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문, 그다음에 문지방을 보면 세월의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마을 광장을 향해 있고, 이 뒤편은 철로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여기서 끊어가지고 이 역무원을 통해서 이제 표를 펀치를 뚫어가지고 이게 확인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철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곳입니다. 교수님, 저는 이렇게 사무 공간에 처음 들어와 보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역무원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이제 역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인데요. 이 역무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합실은 이제 이 마을에서 철로 쪽으로 진입하는 동선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역무실은 그 여객을 관리하는 방향 쪽으로 대합실로 방향이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기차를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보고 또 이쪽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역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기체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주역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여기 역무실에 대한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것은 기차가 이렇게 밤에도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 숙직실도 있고 아, 네. 예, 그래서 기차를 통제하면서도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사람의 안전들 또 신속하게 보내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보안 요원들이 아, 네네네. 근무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일제 때 사람들 통제하고 네. 이런 기능을 또 기차역에서도 했습니다. 교수님이 좀 전에 이 간이역이라는 기능이 뭐 보안 뭐 이런 이런 기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주역 관련해서 당시에 항일 학생 운동의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었어요. 네. 지금도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발단이 이제 나주역에서 발단이 됐는데 1929년 10월 30일 날 오후 4시 정도에 이제 광주랑 나주랑 오가는 통학생들이 있는데 일본 학생들이 네. 여학생들을 이렇게 추행 희롱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 의협심이 많은 한국인 남학생이 일본 학생하고 시비가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일본 순사가 네. 한국 학생을 뺨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분노가 돼서 네. 11월 3일 날 5만 4천 명의 학생들이 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네. 이제 나주역에 이제 나주 학생 의거가 된 거죠. 그런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그 4.19 의거라든가 그다음에 5.18 1980년대 5.18 네. 그러니까 민주화의 어떤 그 흐름 네.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 작은 나주역이 간역이 한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자체는 적지만 네. 한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이 나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답사지인 남평역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저희가 남평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남평역 하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치를 보면 남평 읍내하고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곳에 남평역을 만들었을까요? 그 철도 역사는 이제 근대역이 만들어진 시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읍성이 있으면 그 안에 치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의 철도 역사는 바로 이게 읍성이 있으면 읍성 바깥에 설치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협력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서 그 당시에도 이미 땅을 사게끔 해서 신도시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 남평역은 경전선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선이죠. 그래서 그 선로에서 화순과 광주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로에 높은 산이 위치하니까 약간 우회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남평역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로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선로 안에 이제 남평역이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아까 나주역 갔다 왔었잖아요. 그 나주 역사랑 여기 남평 역사랑 그 외관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이역 하면은 딱 생각나는 딱 이미지가 딱 저는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통일된 양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맨 처음에 철도 역사는 이제 가설 건물처럼 설치가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보편화되면서 철도 역사는 각 지역의 성격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부산이나 신의주나 이런 데는 서양의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 아주 우람한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그거는 일본인들이 국경에서 이렇게 거기서 자고 숙박을 하고 이러니까 또 그다음에 뭐 용산역 같은 데는 일본의 힘을 상징하는 아주 유럽식 아주 웅장한 또 서울역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구나 네. 대전역 같은 데는 이제 그 약간 일본식 건물하고 네. 서양식 건물이 절충된 아. 그런 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목포라든가 군산 같은데 여기는 예. 항구 도시거든요. 이 항구 도시는 일본이 개발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도시는 일본의 목조 양식으로 지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1920년대, 30년대 작은 도시, 네. 그러니까 간역이 들어서는 곳은 네. 갑을 병정해서 표준형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봤던 나주역이라든가 남평역, 인피역 이런 것들이 간이역으로 표준형 역사가 들어서는데 표준형도 그 도시 규모, 그다음에 이용 객수, 네. 그다음에 수화물의 크기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 이제 형태나 이런 것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곳 남평역이나 그리고 아까 봤던 나주역이 이제 폐역이 된 간이역이잖아요. 그럼 이런 역들은 이제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역시 중요한 질문이고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담고 있는 간이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초미 관심인데 신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신촌역은 이제 관광 안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전시시설, 네. 동네를 알릴 수 있는 전시시설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대구의 반야월역 이런 네. 데는 동네의 도서관 아. 이런 곳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역은 삶이 녹아 있는 곳이니까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간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 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마을이 역사나 뭐 아니면 마을이 어떤 그 기록을 담아내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그림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전시를 한다거나 그래서 거창한 어떤 뭐 역사적인 기념관 이런 거라기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담아내는 아주 그런 소중한 곳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답사지인 인피역에 와 있는데요. 이 역은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기차가 운행됐을까요? 네, 이 인피역은 군산선이 간이역으로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군산항은 이 여기 김제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 이 평야에서 네. 쌀을 만들어서 이제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탈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지금 보이는 인피역은 네. 1936년 12월 1일 날 이제 이게 개축을 해서 개축이요?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역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서 보존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역으로 대표적인 역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인피역 광장에서 옥구 농민 항일운동 기념탑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는 건 이 인피역이 일제 그 수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네, 철도 부설 자체는 일본이 한국을 수탈하게 한 그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철도를 놓으려면 일단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소유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소유한 그 토지는 거의 헐값에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많은 토지를 흡수해서 뭐 용산 같은 데는 300만 평을 그냥 거의 무상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정류장의 한 6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토지를 수탈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황이었는데 네. 일본의 건설 회사들이 대거 이 철도 부설에 들어와 가지고 자본력과 기술력을 습득하게 돼서 세계적인 건설 회사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인피역은 군산의 우리 전라남북도의 이 김제평야에 있는 수많은 그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수탈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피역 근처에 오포대라고 하는 빨간 철탑이 보였었는데요. 그 철탑이 종호 때마다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철도 역사에는 상징인 시계탑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피역에 있는 오포대는 오포대, 그러니까 정오에 포를 쏴서 시간을 알리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1950년대 이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시계 역할을 하는,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돈을 모아서 시계탑, 그러니까 철도 역사의 시계탑을 세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을이 산 역사고 마을이 이력이고 그다음에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간이역에 대해서 많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답사를 마지막으로 생생역사 특호 시즌2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정선부터 오늘 마지막 군산 인피역까지 전국에 숨어있는 그리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좀 더 전국에 있는 재미나고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구석기 동굴의 비밀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다시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 연세대학교 박물관장님이신 한창균 교수님을 보고 한창균을 보시고 네. 또 웃지 마세요. 네.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물춤은 어떻게 만드나요? 궁금하죠? 네. 제가 한번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동굴을 발굴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네. 요 자기가 깨고자 하는 돌을 올려놓고 그거를 이렇게 망치로 내리칩니다. 잘 보세요. 오,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네. 네. 원래 지금까지 관장님 덕분에 고구려 성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었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할게요. 덕분에 네. 저도 해놓고서 이거 아닌데. 네, 사실 저희 아빠가 엄청 딸바 보시거든요.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딸바 보셨던 왕이 계셨을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내가 틀린 것 같은데 또? 네. 제주 해녀 문화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 중요 무산 다시 할게요. 인류 무형유산. 이게 다시 할게요. 시작. 바로 그냥 선생님부터 그냥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제주 해녀 문화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 네. 제주 제주 무 오늘은 한국 전쟁이 남긴 독립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게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커트 하고 다시 네. 그 다음 점은 누구시죠? 저일 거예요. 네, 접니다. 그죠? 이게? 그 대문 위치요. 대문 위치. 집의 대문 위치. 9번, 9번인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한계 마을에서 전비 정신과 전통 마을에 대해서 다양하고 고마워요. 네. 좀비 정신. 네. 네. 할게요. 따르는 거를 찍던지.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 살짝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 아유, 그럼요. 자연스럽게. 네, 네. 좋네요. 자, 자, 준비. 어색하지만 네. 자,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연기 부탁드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 네, 그럼 차 한잔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네. 오늘 답사진 교수님, 네. 저희가 오늘 답사 마지막이 왜 이래 마지막 답사진 이제 다시 할게요. 네, 교수님, 저희가 답사 교수님, 저희가 오늘 답사 마지막진